안녕하세요. 유익한 시간 유익타임즈입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니 저쪽에서 갈라치기 기술을 걸고 있습니다. 보고 있자니 얘네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죽 걸고 넘어질 게 없으면 이런 걸 가지고 왔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우리가 유권자로서 넘어온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가볍게 팩트체크를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일 세계일보에서 20대 남녀 엇갈린 시선, 문 대통령 지지율 격차 지난 5년 중 최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총선 전국이라는 걸 실감하게 해주는 기사입니다. 20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20대 전체의 지지율이 좀처럼 무너지지 않으니까 남녀 사이를 갈라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별게 없고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다 보면 남녀 사이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다 그냥 지나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 남성들은 문재인 정부가 과도하게 여성 우대 정책을 펼치면서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 내 여성차별이 심각한 만큼 정부가 인위적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맞선다. 두 집단의 갈등 속 20대 남녀의 문 대통령 지지율 격차는 5년간 최대로 벌어졌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것이 기자가 독자에게 내놓은 원인과 결과인데요. 논리적으로 중간 단계를 뛰어넘고 결론으로 구체적인 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겁한 글쓰기 방식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엇 때문에가 빠진 채 그것을 독자 스스로 채워 넣으라는 것이죠.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을 위한 인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결론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기자가 독자들, 특히 20대 남성 독자가 스스로 찾아오길 바라는 논리적 흐름입니다. 기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제시해야 하는 논거의 주요 지점을 비겁하게 슬며시 비껴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근거 자체가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비틀고 꼼수를 부리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기자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20대 남성들처럼 특정한 성별이 자신들만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심화될 경우 자칫 남혐, 여혐이란 사회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대 남성 혹은 여성만을 우대하는 정책보다는 젊은 층 전체가 느끼는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성평등 정책 중 특정 성별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라고 하면서 기사를 끝맺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0대 남성들이 문재인 정부가 본인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낮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최근 5년 사이에 20대 남녀의 지지율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사회에서 자리 잡은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기자가 남성의 입장에서 사회의 불평등한 지점을 밝히고 그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와서 20대 남녀 지지율 격차가 최대로 벌어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여성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기 때문이라고 암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기사는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남녀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보수 세력의 갈라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모양이고, 그중 가장 첨예한 갈등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20대 남녀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계신 것처럼 민주당의 2호 영입 인사가 20대 청년 원종건 씨였고, 총선 기획단에도 20대 청년인 알림이 황희도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세대 간 그리고 남녀 간의 갈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총선 기획단이나 영입 인사들이 세대별, 성별로 골고루 퍼져 있다는 게 그들 각자의 이해관계를 받아들일 준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자한당의 1호 영입 인사는 공관병 갑질 사건의 박찬주 전 대장이었죠. 우리 젊은 군인들을 노예 부리듯이 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반성을 못하고 감나무 따는 건 당연히 공관병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해대던 사람입니다. 자한당의 21대 총선 제1공약이 발표됐습니다. 자한당의 1호 공약은 공수처 폐지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젊은 남녀 사이를 갈라치게 할 뿐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20대 여성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지지한다고 해서 20대 남성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사 안에서 인용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데일리 오피니언 2019년 1월에서 12월 월간 통합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와 함께 기자가 기사에서 언급한 2015년 박근혜 정권 당시의 한국갤럽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부분을 보면 해당 자료를 참고하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평가 지지도는 긍정 44%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평가 지지도는 긍정 43%입니다. 쟁점이 되는 20대 남녀 지지도 격차 부분을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특히 기자는 5월과 6월에 격차가 최대라고 했으니 그 부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9에서 29세 연령 전체의 대통령 직무평가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 44%, 부정 40%이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 18%, 부정 67%입니다. 대통령 전체 국정평가 지지도는 44%, 43%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전체의 국정평가 지지도는 44%와 18%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기사에서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성별에 따른 결과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19에서 29세 남성의 대통령 직무평가 중 긍정평가는 5월에는 32%, 6월에는 38%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긍정평가가 5월에는 62%, 6월에는 59%로 두 결과 간의 격차는 5월에 30%, 6월에 21%로 기자의 말대로 꽤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9에서 29세 남성의 대통령 직무평가 중 긍정평가는 5월에는 21%, 6월에는 15%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긍정평가가 5월에는 13%, 6월에는 8%로 두 결과 간의 격차는 5월에 8%, 6월에 7%입니다.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찾아볼 수 없고 이때의 지지도 격차만 10% 이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절대적인 지지율을 밝힐 경우 20대 남성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대 여성에 비해서 지지율이 낮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내용을 분석해보고 어떤 점이 눈에 띄는지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2015년과 2019년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두 가지 눈에 띄는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2015년 20대의 대통령 직무평가는 2019년과 비교해서 남녀 모두 상당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2019년 20대의 대통령 직무평가는 남녀 모두 크게 오른 가운데 여성의 지지도가 더 많은 비율로 상승했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2019년 20대의 대통령 직무평가는 남녀 모두 크게 오른 가운데 여성의 지지도가 더 많은 비율로 상승했다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남녀 지지율 격차가 최고라는 것보다 이 두 가지 지점이 더 눈에 띈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결과를 가지고 남녀 지지율 격차에 주목한다면 20대 여성이 문재인 대통령을 폭발적으로 지지하는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일보의 기사에서도 2014년과 2015년 20대 남녀의 대통령 지지도를 언급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지율을 말하지 않고 남녀 격차가 10% 이내라는 점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정한 결과치를 놓고 어느 부분에 주목할 것인가는 물론 기자의 마음입니다. 다만 유의미한 전체 결과를 숨기고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부각시키는 것은 전체 내용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혹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도록 의도되어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문재인 정부가 20대 남성의 지지는 전혀 얻고 있지 못하며 20대 여성에게서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기자가 호도한다는 평가를 받아도 억울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2015년과 2019년의 데이터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 20대 남성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6월에는 2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 기사가 사실과 거짓을 묘하게 섞어서 독자에게 혼란을 주는 낚시성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자에게 좋은 정책은 여자에게 안 좋은 정책이고 여성 친화적인 정책은 남성 배타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대 남녀를 둘로 나눠서 상대가 더 먹으면 내가 덜 먹게 된다는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을 해치는 일입니다. 보수라고 자처하는 극우 세력이 20대 남성을 타겟으로 삼아 표를 더 얻고 싶다면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대 간, 계층 간, 성별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방법이 아니라 20대 남성의 이익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총선 공약 1호로 공수처 폐지를 내세우면서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데만 힘을 쏟을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며 두려움을 느낄 젊은 세대에게 남녀 갈등으로 인한 짐까지 지워야 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가 참고한 한국갤럽 데이터는 영상 설명칸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